안녕하세요. 83세 치과 전문의 정동환입니다. 저는 50년간 서울 서대문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내 치아로 사과를 깨물며 사는 법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치아가 빠지는 건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제가 50년 임상 경험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아 하나의 가치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 건강은 당뇨, 심장병, 뇌졸중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모두 남아있는 노인과 잃은 노인의 수명 차이가 평균 9.2년에 달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이 수명 차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잇몸과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 염증이 없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제 나이가 83세지만 아직도 제 치아로 사과를 아삭아삭 깨물어 먹습니다. 오늘 제가 5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돈 1,000원이면 그 치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방법을 따르신다면 90대가 되어도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치아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이에 치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치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치과 의사로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당뇨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인슐린 주사량을 계속 늘려야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또 아들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구강 상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지만 정작 가족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것이죠. 어머니의 입안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치주 질환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잇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치석이 치아 여러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났고 몇몇 치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치주 질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치료를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특별한 구강관리법을 어머니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잇몸 염증이 줄어들자 어머니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이 지나자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합병증의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의과대학에서도 치과대학에서도 이런 연관성을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치과 진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치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통합적 접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당뇨,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노년기의 흔한 질환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치과 의사가 왜 당뇨나 심장병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관리법을 실천한 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특별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황명수 할아버지 81세로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황 할아버지는 식사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치아가 흔들려서 딱딱한 음식은 물론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셨지요. 선생님, 이제 다 빼고 틀니를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모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비용도 1,000만 원이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었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구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치주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임플란트 전에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루 1분 물 세정만으로 치아 사이에 낀 세균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죠. 물 세정기는 수압을 이용해 치아 사이와 잇몸 주머니 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황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으셨죠. 그래도 임플란트 수술보다는 부담이 적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황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치아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놀랍게도 황 할아버지의 치아는 눈에 띄게 단단해졌고 잇몸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없이도 이제 식사가 가능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제 치아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손주들과 사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누구나 평생 자기 치아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 관리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아의 30% 정도는 칫솔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는 칫솔만으로는 완벽하게 세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 세균이 자리 잡아 플라크를 형성하고 결국 잇몸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세정입니다. 물세정기는 가느다란 물줄기로 치아 사이와 잇몸 주머니 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치아를 수년, 수십 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명수 할아버지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1세 황명수 할아버지는 물세정을 시작하기 전 매일 아침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양치 후에는 항상 세면대가 핏빛으로 물들었고 입 냄새도 심했습니다. 특히 앞니 두 개가 심하게 흔들려 사과는커녕 밥을 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치주 질환이 너무 진행되어 치료가 어렵다며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물 세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황 할아버지의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5주 차에는 흔들리던 치아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지금도 틀니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 할아버지의 당뇨 수치도 함께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세정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물 세정기를 구입하세요. 가격은 3만 원대부터 다양합니다.
하루에 단 1분씩 식사 후 물 세정을 실천하세요. 물 세정기 노즐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이동하며 세정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잇몸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후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차부터는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입 냄새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3주차에는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 세정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세기로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약한 세기에서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세기를 조절하세요. 또한 물 세정기 헤드는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면 노즐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잇몸 질환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물 세정을 시작하여 치아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양치질은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구강관리법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환자분들의 양치 습관을 관찰한 결과 8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세게 그리고 가로로만 칫솔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양치 방법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고 잇몸을 퇴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의 핵심은 바로 각도와 힘 조절입니다.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 다니시는 75세 오한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할머니는 평생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강하게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치아의 범랑질이 많이 마모되었고 잇몸도 상당히 퇴축되어 있었습니다. 시리고 아픈 치아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죠. 저는 할머니께 부드러운 칫솔과 전동 칫솔 사용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닦아서 치아가 깨끗해질까? 하고 의심하셨지만 한 달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잇몸 출혈이 멈췄고 치아 시림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5년째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데 새로운 충치나 잇몸 질환 없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전동 칫솔은 특히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정한 압력과 진동으로 플라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손으로 닦는 것보다 32%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을 위한 실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중간 모나 단단한 모의 칫솔은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칫솔을 쥘 때는 연필을 쥐듯 가볍게 쥐세요. 너무 세게 쥐면 자연히 양치질도 세게 하게 됩니다. 치아를 구역별로 나누어 각 부분에 최소 5초 이상 시간을 들여 닦으세요. 전체 양치 시간은 2분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동 칫솔은 이미 적절한 압력과 움직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치 후에는 칫솔을 깨끗이 헹구고 세워서 말리세요. 칫솔 보관 시 다른 칫솔과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하세요. 양치질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닦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잇몸 퇴축을 유발하고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양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직후에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세요. 여러분도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혹시 너무 세게 닦고 계시진 않나요? 올바른 양치 습관은 평생 치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 치아 관리법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소금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치아의 플라크를 부드럽게 제거하고 소금물 헹굼은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재료가 어떻게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치아 표면의 산성 플라크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입자가 치아 표면의 착색을 부드럽게 제거해 치아를 하얗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천연 항균 작용이 있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잇몸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로 헹구면 잇몸의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78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입 냄새로 고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기를 꺼려해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제가 베이킹소다와 소금물 관리법을 알려드렸을 때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이런 싼 재료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베이킹소다와 소금물로 양치하고 헹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입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손주들도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손녀가 요즘은 제 무릎에 앉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저는 치아 건강이 단순히 건강이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소금물을 이용한 구강관리법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베이킹소다 양치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양치합니다. 처음에는 베이킹소다 특유의 짠맛과 감촉이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적응하게 됩니다. 2분간 꼼꼼히 닦은 후 깨끗이 헹구세요. 소금물 헹구기는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사용합니다. 이 소금물로 30초간 입을 헹군 후 뱉어내세요.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소금물 사용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주 2회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과도한 사용은 치아의 범랑질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심하게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은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헹군 후 남은 소금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1,000원으로 평생 치아를 지킬 수 있다면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과 삶의 질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거울을 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내 치아로 사과를 깨물며 살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 세정의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그리고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하는 베이킹소다와 소금물 관리법. 이 3가지 방법은 제가 50년 치과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관리법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83세인 저도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고 덕분에 아직도 사과를 아삭아삭 깨물어 먹을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 우리의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치아가 모두 남아있는 노인과 잃은 노인의 수명 차이는 평균 9.2년에 달합니다. 9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건강한 시간을 더 누릴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실천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우신 3가지 핵심 관리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분 물 세정으로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세균을 제거하세요. 둘째,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세요.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베이킹소다와 소금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평생 내 치아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베이킹소다 한 통을 구입하세요.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양치할 때 치약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묻혀 양치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물 세정기를 구입하여 식사 후마다 1분씩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점차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구강 건조증 완전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이 마르고 말하기 힘들고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오래오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